기회는 흔히 고생으로 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미국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의 말입니다. 연기를 공부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연기 공부를 위해 화려한 도시 뉴욕에 갔어요. 단편 영화를 만들고 여행을 하고 젊음을 만끽하고 있을 때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도, 빚더미, 당장 귀국할 것. 차 한 대를 남겨두고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길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자기 방도 없었던 그는 학교 연습실을 맴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주를 마시며 고통을 곱씹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맞아 떨어져가고 있다. 모든 주인공들은 항상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 속에서 극복하고 날아오름으로써 그는 주인공의 자격을 얻지요. 비로소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지금의 어려움은 영화의 한 장면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성공하는 길. 그것은 뛰어난 연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하정우. 그가 방송에 나와 직접 밝힌 자신의 과거사입니다. 공부는 원래 힘듭니다. 소파에 기대서 푸딩을 떠먹듯 쉽게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벼랑을 기어오르듯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면 맞아 떨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365공 비타민 뭔가 맞아 떨어져가고 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오야 노부 선생님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자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전해드릴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각, 담담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상념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두 분의 사례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상념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나는 어떤 잡지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H씨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H씨, 그가 나의 맨션을 찾아왔는데요. 그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던 H씨에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에야 가방 안에 돈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H씨는 가까스로 기억을 더듬어 아까 머물렀던 기차역에서 전화를 걸 때 잊어버리고 놓아둔 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에 전화를 걸었지요. 그리고 담당 역무원이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리를 찾아보려고 떠난 사이에 H씨는 내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수화기를 손에 든 채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돈 지갑은 틀림없이 유실물 센터에 있다. 돈 지갑은 틀림없이 유실물 센터에 있다. 라고 되뇌이고 그 모습을 머릿속에 분명히 상상했습니다. 2분 정도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 저쪽에서 까만 가죽 지갑 말씀이시죠? 틀림없이 보관돼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H씨에게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H씨는 도쿄에서의 볼일을 마치고 대학이 있는 후쿠시마로 돌아가려고 신칸센에
매표소에 줄을 섰습니다. 내가 준 책을 차내에서 천천히 읽어볼 생각으로 지정석 표를 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정석도 그린석도 모든 좌석이 매진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업무상 그 시각의 차편을 자주 이용해왔었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입석표를 사서 혼잡한 줄에 서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H씨는 나에게 들은 정심조식법과 상념의 힘을 테스트해보았다고 합니다. 즉, 자리에 앉아 내 책을 읽으면서 후쿠시마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완료형으로 상상하며 깊은 호흡을 계속했던 겁니다. 게다가 H씨는 앉게 될지 어떨지는 걱정하지도 않고 앉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앉아있는 그 모습만을 상상하면서 책을 읽으며 후쿠시마로 가고 있다는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북적거리는 차 안에 마치 H씨를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하듯이 자리 하나가 빼곡 비었답니다. 이 사례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념과 호흡의 힘이 소망을 이루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앉고 싶다고 염원하거나 앉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한마음으로 달성된 모습만을 상상하며 담담하게 염원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무색무취의 상념이 그의 생각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염원하면 이루어진다. 특별히 염원하지 않더라도 담담히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힘이 우주 무한역에 있음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이요. 저도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 동생의 이야기예요. 제 동생이 대학교 때 인도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다녀왔었는데 학생이라 돈이 없다 보니 직항 항로 같은 것을 타지 못하고 최대한 싼 비행기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일본에 경유했다가 인도로 건너가는 그런 항공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경유 시간이 꽤 오래 남아서 공항 밖을 나와 하루 정도 거리를 돌아다니고 숙소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 동생은 일본도 처음 가봤고 일본어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공항 밖에 나왔다가 글쎄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갑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었을 텐데 그 안에 여권이니 비자니 카드니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죠. 동생은 아차 싶었습니다. 인도로 가기는커녕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동생은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바로 지금 이 부분, 상념과 생각의 힘으로 지갑을 찾은 부분의 에피소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려 애썼고요. 동생 역시 자기가 배운 명상법대로 지갑을 찾기 위해서 지갑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담담하게 생각을 가라앉혀 보니까 아마도 아까 지하철역에 벤치에 앉아서 배낭과 짐들을 풀어놓고 있을 때 거기서 옆에 내려놓고 다시 들지 않은 채 움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그래서 동생은요, 자기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로 향해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담담하고 침착하게 그 벤치에 자기의 지갑 가방이 남아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누가 집어갔을까봐 헐레벌떡 뛰어가지도 않고 의식적으로 더욱더 침착하고 아무 일 없는 자신의 모습, 지갑을 찾은 완료형의 모습을 명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통 걸음으로 살살 걸어서 그 자리에 돌아가니 아니나 다를까 아우의 지갑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대요. 우리 아우가 인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저에게 보내준 첫 번째 연락에 들어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우주 무한력을 쓰지 않는 것은 널려있는 보물을 썩히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의심 가지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아니 이미 일어난 일을 미리 어딘가에서 지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성공한 모습과 달성한 모습이 완료형으로 상상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념은 바란 시점에서 곧바로 다른 차원의 세계 어딘가에서 물질화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생각한 것은 모두 생각한 순간에 실현된다. 우선 다음의 두 세계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 3차원 현실의 물질 세계,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식에 의해 모든 것이 성립되고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영적 세계. 후자는 상념에 의해 사물이 생기고 또 상념에 의해 사라져가는 마음과 생각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또한 높은 차원의 존재로서 한정된 물질 세계를 포괄하여 무한히 펼쳐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상상해보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상념을 품어 그렇게 되리라고 바랄 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얻고 싶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없어진 돈지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상념들은 모두 차원 높은 영적 세계에서는 소원을 빌자마자 순식간에 시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인접하는 물질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바탕이 강력한 상념과 상상력, 완료형에 의한 단언 등에 의해서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작용하는 우주 무한력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물질 세계에서도 소망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무한력이란 무엇일까요?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물론 저로서도 불가능합니다. 1kg이 한도인 저울에 100kg의 무게를 달 수 없듯이, 혹은 나뭇잎 하나만 겨우 볼 수 있는 사람이 숲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듯이,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무한한 존재를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로서 파악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에너지이며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존재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원리 그 자체입니다.
아주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낳아주고 살려주며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기도 한 존재, 나는 우주 무한력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삼라만상의 궁극적 조화를 가져오는 무한하고 시원한 에너지이며 그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원리와 법칙, 말하자면 신의 뜻이나 우주의 섭리 자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주 무한력이 우리와 먼 존재는 아니고 우리의 주위, 신체의 안팎을 불문하고 어디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라고 부르며 활용하고 있기도 하죠. 생각을 품고 염원을 바랄 때에도 거기에 우주 무한력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일상에서 늘 그 무한한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공학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맥스웰 몰츠라든지 데일 카네기라든지 성공학의 아버지격인 분들이 이런 격언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성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우선적으로는 상상을 해서 이미 되었다고 그렇게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수월하게 착착착 이루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기어 올라가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지요. 내가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합격이나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성공 여부도 알지 못한 채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학의 대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내가 먼저 머릿속에서 성공과 합격이라는 최종 결과를 담담히 그린 다음에 그게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의 세부적인 활동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나는 이미 합격할 거라고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공과대학에 합격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대 가면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대학 수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이 당연히 완전히 마스터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차린 가게가 아주 잘 돼서 손님들이 밀려든다라는 상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가게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체가 수월합니다. 막 힘이 나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것이 반응이 좋을 거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줄 거다 생각하면은 그 PPT를 만들 때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할 거야, 일해도 성공은 어려울 거야, 이거 발표한다고 해도 욕만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준비 과정 자체가 힘이 들지요. 성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 그런 말일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리처드 바크의 환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처드 바크는 갈매기의 꿈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지만 저는 사실 갈매기의 꿈보다 일루전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을 훨씬 좋아하는데요. 그 환상이라는 책에서 공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라고요. 나는 이미 그 공부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무언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함으로써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책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없다는 뜻이 되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잡으면 정말 이해가 쑥쑥 쉽게 잘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이 일은, 이 공부는 나에게 쉽다. 적어도 나한테는 이게 쉬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힘을 내어 다리를 쭉쭉 뻗어가며 그 공부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다른 분의 사례가 나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좋은 인연도 얻는다. 한번 품었던 생각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의식 자체입니다. 따라서 상념의 힘은 당신에게 보다 좋은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또한 그다지 강하게 자각되지 않은 채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또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K씨는 초상화가라는 흔치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서점에 미술책을 사러 갔다가 나의 책이 얼핏 눈에 띄어 함께 구입했다고 합니다. 몇 페이지 건성건성 넘기며 읽다가 그때는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바빠서 석 달가량을 이 책에 대해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매달렸던 그림을 다 그리고 안도감과 해방감에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그 책에 대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심조식법을 시험해보자. 이왕이면 병과 부조화를 염원으로 치료해버리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우선 흔들거려 뽑기 직전인 앞니 치료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 앞니가 꽉 달라붙었다. 다 나았다 라고 상념을 바라며 그 모습을 강하게 상상했지요. 그러자 다음 날에는 벌써 앞니가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손가락으로 눌러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뿔이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60살을 넘긴 K씨, 그는 그 밖에도 여러가지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협심증으로 발작이 일어나 1년에 5번쯤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할 정도로 증상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구석구석, 사지의 모세혈관 끝까지 피가 돌고 있는 모습과 기운차게 산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상상한 결과 그 발작과 증상은 완전히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 요통이 개선되어 가고 당뇨의 혈당치도 내려가는 등 건강면에서의 효과는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화가는 모두 그렇지만 초상화가라는 것은 특히 화상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한정된 때문인지 좋은 화상과 알게 될 기회는 아주 적습니다. K씨도 초상화가로서는 이미 20년 전에 미술연감에 등록된 베테랑이지만 지금까지 몇 번인가 있었던 화상과의 만남도 결국 잘 타협이 되지 않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심조식법이 시작하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건강도 좋아졌고 컨디션도 좋아져서 기분이 막 좋을 무렵 갑자기 어느 화상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 결과 그 이튿날 벌써 상담이 성립되었습니다. 많은 등록자 가운데서 왜 자신을 선택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화상은 매우 호의적이어서 그 이후로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화상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날 K씨는 손자를 만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한 설렌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명령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곧 집으로 돌아갔는데 30분도 채 안 되어 그 화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행운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화상은 앞으로는 그림을 그리는데도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K씨에게 컴퓨터 교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것저것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때는 사정이 있어서 컴퓨터 교실에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 인터넷에서 미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그가 K씨의 작품 소개와 홈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까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엄청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건강과 일의 번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주는 만남의 연속. 나도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그것이 우연으로 비칠 뿐 이들은 모두 의미 있는 일, 우주 무한력의 뜻에 따라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내 책을 서점에서 우연히 샀던 일, 일단 잊었지만 몇 달 뒤에 새삼스럽게 다시 읽은 일, 손자와 만났을 때 가슴 두근거린 설레임을 느낀 일, 모두가 우연한 점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한력이 깔아놓은 하나의 선에 따라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줄거리의 포인트가 무의식 중에 일종의 예감과 번뜩이는 느낌으로써 K씨에게 전해지고 그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심조식법을 실행하면서 상념을 바라고 평소부터 좋은 생각을 품고 생활하는 것이 말하자면 인간을 그 예감과 번뜩이는 느낌이 전해지기 쉬운 전도체로 만들고 우연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과 감각을 양성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K씨가 특별히 화상과 친분을 쌓고 싶다고 바라지 않았는데도 화상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것처럼 당신을 생각이 이루어지기 쉬운 체질로 바꾸고 또한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짐으로써 K씨처럼 당신의 인생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득 번뜩이는 느낌이나 무심코 생각한 것들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의식이라고 소홀히 넘기지 말고 그것은 어떤 암시와 뜻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말하자면 정심조식법은 그러한 발상을 생각으로 바꾸고 번뜩이는 느낌을 뜻으로 바꾸며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 풍요롭고 결실이 많은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지금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는 어떤 표지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표지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감각, 그렇게 섬세하게 깨어있는 의식을 우리 자신이 갖추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은 그것을 전도체라는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호흡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러한 표지를 잘 알아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직관력을 갖춘 사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 저는 사실 전략적이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보다 바로 그런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깊은 호흡, 바른 생각, 좋은 상념, 즉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길을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은 우리에게 남겨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례처럼 내가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렸더니 그것이 끌려 들어왔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례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 번쯤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 꼽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나에게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진 경험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종이에 적어가면서 세어보았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굵직굵직하고 놀랄만한 것들이 꽤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막 힘이 났어요. 정말 내가 좋은 생각을 품고 바른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 증거가 종이 안에 빼곡하게 써져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결국 목표한 것만 맞춘다 라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우리에게 월든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큰 소원들, 그런 목표들도 여러분들에게 너울너울 날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성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요, 일상에서 상념의 힘을 발휘한 예들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다지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